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0일 나왔습니다. 한편 대선이 11월로 다가왔지만 각 지역 선거당국은 투표소에 배치할 인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국에서 투표관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처방전 없이도 경구 피임약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약 2달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5원 상승한 1375.2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 보행자 및 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월요일 도시의 기본 최대 속도 제한을 현재 30마일에서 25마일로 더 낮추는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8대5 투표로 조치를 통과시키면서 전체 시의회에 회부했습니다. 전 세계 해외 한인 공간들이 각국 한인들과 협력해서 해외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NGO 한인 구조단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함께하는 사랑과 강당에서 한인 구조단 시스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가 오는 11월 9일 포함TV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이자 북한 자유연합 대표인 수잔 솔티 박사를 초청해서 북한 인권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신문,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만이 매스미디어가 뉴스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히스패닉 개신교들 사이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인종 및 민족 기독교 집단에서는 이념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도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만큼의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가 지난 14일부터 18일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유권자들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는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72%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 17%보다 55%포인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Needless to say, mine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 bring to it my own ideas, my own experiences. Frankly, I think it's been the last decade of the American discourse being influenced by Donald Trump. Our country is being crippled and destroyed by Kamala Harris. 15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North Carolina.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지역 선거 당국은 투표소에 배치할 인원을 구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0일 전국에서 투표관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전국에 산재한 5천여 개의 지역 선거당국이 대선 등 연방선거의 관리를 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투표 사무원과 안내 요원을 충원하지 못한 선거당국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합주인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에서는 여전히 투표소를 설치할 인력과 대선 당일 일할 수 있는 임시 인력을 물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릴랜드와 오하이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 인력을 현재 채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백악관이 처방전 없이도 경구 피임약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전국의 모든 여성이 생식의 자유와 의료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의 생식권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유세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최후의 인공수정 IVF 시술의 비용 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약 2달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5원 상승한 1375.2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일 연속 상승한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8일 137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것도 위험 선호 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 보행자 및 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월요일 도시의 기본 최대 속도 제한을 현재 30마일에서 25마일로 더 낮추는 조치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8대5 투표로 조치를 통과시켜 전체 시의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위원회 의장이 교통 및 자전거 옹호자들의 지지를 받아 도입했으며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근절하려는 도시의 비전 제로 계획에서 비롯됐습니다. 목표는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서 행동을 바꾸고 생명을 고하는 것이라고 의회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속도 제한 조치는 도시의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 거리의 속도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리노이 교통부가 소유한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 해외 한인 공관 및 각국 한인들이 협력해서 해외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NGO 한인 구조단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함께하는 사랑밭 강당에서 한인 구조단 시스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NGO 한인 구조단의 권태일 이사장은 해외 이역만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 없다며 절체절명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그 한 명을 위해 한인 구조단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단을 통해서 이제 1천여 명의 구조를 눈앞에 두고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구조된 이들은 한국으로 귀국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나가 힘차게 일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아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재외 한인들에게 직업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외 한인 구조단에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열심히 창작하시고 노력하셔서 꼭 재기의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도움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외 동포와 재외 한인 모두 우리와 같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품으로, 고통받는 재외 한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외 한인 구조단이 그 앞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가 오는 11월 9일 오후 5시 코엠TV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이자 북한 자유연합 대표인 수잔 솔티 박사를 초청해서 북한 인권 관련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수잔 솔티 박사는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매년 북한 인권주간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수잔 솔티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 확대를 위해 일생을 바치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문,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스탠드가 보도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31%만이 매스미디어가 뉴스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사상 최저치였던 작년의 32%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갤럽은 또 3년 연속 미국 성인 중 언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36%로 언론을 매우 신뢰하거나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히스패닉 개신교들 사이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인종 및 민족 기독교 집단에서는 이념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종교연구소에 따르면 히스패닉 개신교들 사이에서 미국의 법률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부르셨다는 등의 사상에 대한 강령 및 중간 정도의 지지가 2022년 43%에서 2023년 55%로 2024년 6월에는 59%로 증가했습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는 이 점이 히스패닉 개신교들의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와 거의 비슷해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지난 10일 6,600명의 학생들이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CBN 뉴스가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사역단체인 유나이티드가 지난 10일 학생들이 미시시피 대학교 내 체육관에서 현장을 가득 채우고 예배하며 복음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파티로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의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모였다면서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2일 화요일 구름 낀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운데 낮에는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시카고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들어 말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하는 방법, 정말 요즘 세상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지식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의 무게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아지면 그 말들이 쌓여 내뱉은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 말을 잘하는 것은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방법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